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재명 정부의 첫 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된 하정우 수석에 대한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정우 수석이 그간 한국에도 써버린 AI 확보를 위해 기술 추격과 이를 위한 생태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역설을 해온 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1호 공약인 AI 100조 투자에 힘입어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AI 경쟁력 제고 전략은 소버린 AI와 맞닿아 있다며 소버린 AI는 한 국가가 자체 데이터와 인프라, 인력을 활용해 독립적인 AI 역량을 구축하는 전략으로 챗GPT와 퍼블렉시티 등 미국 빅테크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내놓는 AI 모델과는 대비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등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고 자국의 언어와 문화, 가치관을 반영한 AI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기술 주권과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소식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17.92%와 6.56%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 공급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자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AMD에 이어 브로드컴에도 HDM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HBM 공급에서 SK하이닉스에 밀리며 올 1분기 세계 D램 매출 1위 자리를 내줬지만 이딴 빅테크 수주에 성공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시장의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올해 9월에 예정된 4차 테스트에서 엔비디아의 승인을 받는 것이 반등의 최우선 과제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수주 소식에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2.93% 오른 59,800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일명 지니어스 법안이 미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 정당한 금융수단으로서 인정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초당적인 법안이라며 가상화폐 업계가 기대하는 첫 번째 입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식에 시장이 코인을 정당한 금융수단으로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이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된다면 디지털 자산혁신법 등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더욱더 가속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 소식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 아토는 전일 대비 24.91% 상승했고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4.93%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상원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액 공제 축소안이 전해지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제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편안에 재생에너지 세액 공제가 대폭 축소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관련주들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기존 2032년부터 감수할 예정이던 태양광과 풍력 보조금을 2028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초안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 따라 재생에너지 가격의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하고 최종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7월까지 정책 리스크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정책 결과와는 무관하게 2026년 재생에너지 수요는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하나솔루션과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각각 3.32%와 5.41%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곽재선 KG 이데일리 회장은 오늘 인구 문제의 해법은 경제나 정치가 아닌 인문학의 영역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곽재선 회장은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 추계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개회사에서 인구 문제의 해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곽 회장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밀어붙였던 접근부터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교육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철학으로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시 세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저출산을 푸는 논리를 참 단순하다며 아이를 갖지 않는 삶보다 아이를 갖는 삶이 더 행복하게 믿게 하면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곽 회장은 물질적으로 보상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아이는 결코 국가나 사회가 지원하는 사탕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곽 회장은 이데일리 전략 포럼이 인구 문제를 다룬 것은 이번이 4번째라며 올해가 16회인데 그간 다뤄온 주제 중 4분의 1이 인구 문제였을 만큼 그 어떤 사안보다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략 후강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피는 다시 한번 3,000피에 대해서 도전하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짚어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시작은 약보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반등 흐름이 이어지면서 2,979포인트 고점을 터치를 했고요. 오후장에서는 조금 이 상승분 줄여나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고점 부근에서 오늘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2,972포인트 선에서 오늘 마감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 이어졌습니다. 오늘 약보합에서 출발을 했다가 장중에 고점이 781포인트였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변동성이 조금 나오면서 흔들리는 모습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힘내주면서 779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짚어보면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손바뀜이 좀 있었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는 매수에서 매도로 포지션 변경이 있었고요. 외국인과 기관도 매도에서 매수로 포지션을 변경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외국인의 경우 2,700억 원 담아냈는데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네이버였고요. 또 그간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 오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담아내는 흐름 확인이 되면서 코스피의 지수를 좀 견인했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은 매도로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한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매도에서 매수로 포지션 변경이 있었고요. 오늘 기관은 440억 원 담아냈다라는 점, 외국인은 770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그래도 빨간불 켜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부각됐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 살펴보면 오늘은 게임주입니다. 오늘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는데요. 이렇게 게임주들의 상승을 이끌었던 이유는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중국 현지 담당자들을 뽑고 있는 게임사들인데요.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전반적으로 좀 불고 있죠. 엔터를 비롯해서 뷰티, 콘텐츠 여러 가지 섹터에 불고 있는데 게임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실제로 데이터로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한국의 게임의 진출을 거의 막았던 중국이었는데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외자판호 발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자릿수에 2023년까지는 좀 머물렀었는데 지난해에는 10건을 좀 기록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게임 5종이 외자판호 발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2024년 이후에 총 15건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데이터로 증명이 되면서 한알령 해제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시장 게임사들에게는 사실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으로 좀 봤을 때 이 하나로 따지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184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국이 178조 원의 시장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 한알령 해제가에 따라서 기대감들을 더욱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반기 국내 게임사들의 신작 출시가 대거 예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펄어비스, 지난 7년간 공들였던 이 붉은 사막, 드디어 올해 4분기에 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밖에 넷마블이라던가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 역시나 하반기 신작 출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대신증권에서는 이 스팀을 통해서 신작을 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모습인데요. 이 스팀이라고 하면은 판호 발급이 필요 없는 유통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 스팀 같은 경우 중국 시장에서 연 14%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게임사들이 이 신작을 스팀을 통해서 출시하게 되면 그만큼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또 세 번째로 짚어보면은 정부가 밀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앞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게임을 지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부분들을 명시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도 뒷받침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시장에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게임주들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먼저 NHN 오늘 10%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NHN이고요. NC소프트도 8%대 강세, 또 카카오게임즈도 5%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밖에 넷마블이라던가 크래프톤 역시나 4%에서 5%대 강세를 이어갔고요. 전반적으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점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 어떤 것들인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네이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우선 앞서 이 AI 주권을 강조해왔던 하정우 센터장,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임명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소버린 AI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AI 100조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만큼 소버린 AI를 위해서는 이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 지능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이 붙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AI 국가대표 선발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 작업에 착수를 했고요. 이달 말까지 주관사 선정을 하겠다라고 앞서 발표를 했죠. 그리고 공공 예산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에는 960억 원 정도에 육박을 했었는데 이 3배 증량이 된 25년에는 2,8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AI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훈풍이 들었지만 눈에 띄는 건 네이버였습니다.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증권사들이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JP모건을 살펴보면 이 새 정부에서 소버린 AI를 추진하게 되면 네이버가 수혜를 입어갈 것이다라는 전망들 내세우면서 목표 주가를 25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그 밖에 다올투자증권에서도 긍정적인 전망 제시를 하면서 24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목표 주가 올려 잡았던 흐름 확인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종목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오늘 가장 강했던 종목은 클라우드웍스입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카오도 정말 오늘 시장에서 강했습니다. 이 네카오 오늘 신고가 경신을 했고 네이버 같은 경우 17% 넘는 급등을 이어갔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알체라와 오브젠도 12%, 9% 각각 상승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인공지능이 정말 뜨거웠고 기대감들이 여전히 반영되고 있구나라는 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간만에 정말 네카오가 이렇게 급등을 했던 것 같은데 신고가 오늘 경신한 이후에 계속해서 상방이 열려 있을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은 김태원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 시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남은 이거래일 전략들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또 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괜찮았죠? 네, 일단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갔고요. 그동안 뭐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특히 AI 쪽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서 한동안 좀 안 갔던 면도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 있었는데요. 역시나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사주면서 주가가 오르니 바로 또 개인들은 던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이 AI 분야에 100조 원을 앞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AI 쪽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AI 쪽은 한동안 보유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AI 그동안 안 움직이던 종목까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크게 기대감을 갖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슈들 어떤 것들 준비해 주셨는지 지금 바로 열어보시죠. 체질 개선 나선 게임 업계, 글로벌 공략과 중국 수혜로 반등 시도. 네, 첫 번째는 게임 섹터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게임주들도 전반적으로 훈풍이 좀 불었는데 모멘텀이 굉장히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만큼 좀 상세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파트너님? 지난 한 2년여 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임 업체들이 신작을 시장에 내놨을 때 그게 좀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게임 업종 전반에 걸쳐서 이 차익실현 매물이나 아니면 손절매 물량들이 넘쳐나게 됐죠. 특히 기관 투자나 외국인 투자들도 많이 매도를 했고요. 특히는 이제 그 게임 업체 대표주로 이제 이 NC소프트에서 크래프톤으로 이 대표주가 이제 교체되는 그런 또 시기도 겪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에서 한알령으로 우리 한국 게임이 중국 시장에서 거의 뭐 그 신작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랬다가 최근 2020년 이후로 이제 새롭게 다시 이제 중국 시장이 아주 작게나마 이 한알령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한두 작품씩 우리 게임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가 작년에 우리나라 대형 게임사들도 이제 게임 판호를 받게 됐죠. 그러면서 게임주 전반에 걸쳐서 올해는 새롭게 재평가되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들 재평가가 좀 이뤄지고 있는 요즘의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중국의 외자 판호 발행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은 어떤 부분 짚어보면 좋을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NC소프트와 크래프톤 가져와 주셨습니다. 두 게임사 모두 하반기에 신작을 출시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NC소프트와 크래프톤 이렇게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각각 게임들이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과 함께 어떤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짚어봐야 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그 두 회사 모두 대표하는 게임들이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갑니다.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리니지 같은 경우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고요. PC 게임부터 시작하면. 그다음에 크래프톤도 PC 게임에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그 스튜디오 중에 펍지라는 데가 만들었는데요. 그 게임도 꽤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 이 기존에 이 게임을 즐겼던 게이머들도 함께 늙어가고 또 이들이 이제 과금 체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서 지난 한 2년여 동안 게임 업체들은 우리나라 게이머들에게 굉장히 좀 외면을 받는다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실적도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돌파구가 중국 시장이 돼줄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크래프톤은 일찍부터 인도 시장을 대체로 뚫어서 인도 시장에서 크래프톤이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도 인기가 좋아서 이 크래프톤 때문에 범죄가 많이 늘어난다고 중간에 이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인도 정부가 나와서 말릴 정도로 이 게임이 인도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크래프톤은 이 배틀그라운드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게임 업체들을 인도 시장에 소개시켜주는 그러한 사업도 벌이고 있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리니지라는 게임을 우리나라 대표하는 게임이긴 한데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후속 작품들이 시장에 내놨지만 신작 게임들이 연이어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NC소프트는 국내에서도 실적도 굉장히 나빠서 주가도 5분의 1 토막이 나버렸죠. 그러면서 업계 1위 자리도 크래프톤에게 내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 구조조정에 착수했고 그런 면이 또 시장에서 새로운 재평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게임 업체들 올 하반기에 신작 게임을 내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 게임 회사들을 먹여 살렸던 이 캐시카우들은 말 그대로 많이 늙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런 게임 업계의 새로운 판도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를 좀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게임주들 뉴비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인데 앞으로 그래도 또 신작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그런 모멘텀들이 좀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파트너님은 두 종목 중에 애프터픽 어떤 걸로 꼽아주실까요? 뭐 항상 1등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1등을 하다가 2등주로 내려앉은 NC소프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이제 박병무 공동 대표이사를 이제 초빙을 해서 구조조정을 아주 심하게 했고 뭐 그 여파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으로 비용을 많이 줄여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나름대로 1분기 때 그 많이 걱정했지만 그 걱정한 것보다는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을 줄인 게 하반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특히 이제 하반기에 아이언2라는 예전 그 대작 게임이 있는데 그 대작 게임의 2, 다음 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언2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요번에 최근 들어서 이제 작년에 통과한 리니지2라는 게임이 요번에 중국에서 이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에서 돈을 벌겠죠. 그러면서 NC소프트는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데 중국은 예전에도 2020년과 21년 우리나라 중소게임사의 게임 판호를 오픈해 줬습니다. 그때 뭐 중국 시장에서 중국 게임 업체들이 충분히 한국 게임 업체들하고 경쟁할 만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서 작년 2023년과 2024년 우리나라 대작 게임의 판호를 오픈해줬죠. 근데 이건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국 애들이 만들었던 게임은 리니지 라이클이었고 진짜 리니지 게임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NC소프트는 돈을 벌 것이고 돈을 벌면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도 밀어 올려지게 됩니다. 이미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갈 길이 멉니다. NC소프트 올해 실적은 기대감을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가져보면서 NC소프트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 주셨으니까요. 게임주들 하반기에 신작 출시에 대한 모멘텀들 붙으면서 상승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함께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 바로 열어보시죠. 정부 100조 AI 정책, 소프트웨어 핵심 테마로 급부상. 네,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사실 조방원에 대한 뭔가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AI가 이렇게 주도 섹터로 올라온 거는 조금은 간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 AI 미래기획 수석에 대한 임명에 따라서 기대감들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어떤 부분 짚어보면 좋을지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중국에서 그 딥시크라는 그 인공지능 AI 기술, 그러니까 AI 모델이죠. 모델을 만드는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회사인데 딥시크가 굉장히 낮은 H20이라는 엔비디아의 가장 낮은 사양의 AI 가속기를 갖고 거의 오픈 AI하고 맞먹을 정도의 인공지능 AI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AI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의 그 H100 같은 굉장히 비싼 그 가속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줬고 각성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지난해까지 네이버가 매년 한 5천억 정도를 R&D에 쏟아부었습니다. 그중에 많은 부분을 인공지능 AI 그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데 사용했고요. 그래서 그 하이퍼클로버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그걸 상업화한 모델인 하이퍼클로버 X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토종 AI 쪽에서 성공한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고 이 언어 모델을 갖고 다른 기업들이 자신의 사업에 맞게 그 언어 모델을 갖다가 새로운 그 AI 기술을 포팅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AI 산업이 제대로 이제 꽃을 피울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듯이 이런 AI 시장의 큰 변화에 이제 정부도 뛰어들었습니다. 이 정부가 민관 합쳐서 100조 이상의 돈이 지금 현재 새로운 만들어진 정부가 임기 한 5년 동안 이 100조 원의 돈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AI 시장이 이제 꽃을 피우려고 준비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개화를 하는 시장인 만큼 지금부터 지켜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지 바로 열어보시죠. 네, 오늘 정말 강했죠.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도 오늘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 대표적인 두 종목 네카오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오늘 네카오 이 대표적인 대장주로 좀 가져와 주셨는데 사실 이 두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했던 거는 정말 간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앞으로 조금 더 볼 수 있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앞으로 쭉 볼 수가 있죠. 이쪽은 이제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민간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민간 기업들이 주도로 이 시장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주 고분분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새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시장에 AI 시장에 100조 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고 여기에 대표적인 우리나라 토종 기업들인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의 AI 정책을 갖고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네이버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종 AI 그 거대 언어 모델인 하이퍼 클로버 X라는 것을 아예 상업화하는 모델까지 만들어서 이미 판매하는 단계로 넘어갔고요. 이 카카오는 카카오 나름대로 자신의 카카오톡이라는 그러니까 플랫폼 안에서 그 데이터를 갖고 이제 그 만들 수 있는 그 AI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그 카나나라고 좀 이름이 좀 붙지는 않는데 카나나라는 걸 만들어서 이거를 갖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오픈 AI라는 미국의 업체와 손을 잡고 이쪽에 뭐 그 한국형 슈퍼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책이 나는 것이죠. 네이버는 독자적인 AI 모델을 만들어서 이 모델을 기반으로 우리의 AI 시장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AI 소버레인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고 이 AI 소버레인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여기 하정우 클로버 AI 데이터 혁신센터장이었고 이제는 대통령실 AI 수석 비서관으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이버의 이러한 AI 정책이 고스란히 국가 정책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묻지도 따지도 않고 투자자들은 네이버를 산 겁니다. 네이버의 그 기업 정책과 경영과 국가 정책이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그 시장 환경 속에서 100조 원이라는 돈이 투자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네이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JP 모간도 자신 있게 스트롱 바이라는 그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우리나라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AI 시장이 독자적으로 커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이 네카오를 좀 보면은 먼저 오픈 AI 재료가 묻으면서 카카오가 먼저 움직임이 나왔고 이제 후속으로 네이버가 움직임이 나온 건데 그렇다면 우리 파트너님은 사실 오픈 AI 그리고 100조 원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종목 중에 어떤 걸 픽으로 선택해 주실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전 네이버를 찍겠는데요. 네이버는 토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매년 지난 한 4, 5년 동안 매년 5천억 정도를 쏟아 부었습니다. R&B에다가. 근데 이제는 하이퍼클로버 X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비용이 줄어들면 그만큼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수익률이 높아지면 수익이 높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밀어 올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네이버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고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픈 AI에 손을 잡고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외부에 있는 해외의 이 그러니까 AI 업체와 협력해서 그쪽 기술에 의존해서 이러한 그 플랫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네이버하고는 사정이 좀 다르죠. 그래서 AI 서버리라는 정책에서 봤을 때는 이 네이버가 가장 큰 수혜를 보고 또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소버린 AI로 따지면 네이버가 조금 더 이 사업 기획에서 좀 더 적합하고 또 그런 수혜들을 받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인공지능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계속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나는 이런 전략들 세워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되시면은요,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방이 나오고요. 이 교육방 통해서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종목까지 전략 같이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에서는 삼성전자의 흐름이 강했죠. 2.7%대 현재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담아내면서 지수를 조금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에 어제 신고가 경신한 SK 하이닉스는 오늘 1% 하락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5% 넘는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0.85%대 하락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조금 크게 밀렸습니다. 2.4%대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제는 파란불 켜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흐름이 부진합니다. HLB도 1.18%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도 이 두 종목에 좀 들어오면서 0.89%, 0.48%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계속해서 변동성이 조금 나왔었는데 현재는 강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고 왔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김태훈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면 디램의 한계를 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3차원 디램 연구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르면 연내 디램 구조를 수평에서 수직으로 바꾼 4F 스퀘어 디램 초기 시제품을 개발해 검증 작업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4F 스퀘어 디램은 기존 6F 스퀘어 구조보다 셀 면적을 줄이고 트랜지스터를 수직으로 배치해 성능과 데이터 이동 속도, 전력 효율을 높인 제품이다. 양사는 연내 시제품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3D 디램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마이크론은 4F 스퀘어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3D 디램 개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3년 내 수직 구조 디램이 양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과 장비 등 제조 생태계 전반의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남북 경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보면 트럼프 정부가 이제 새로 들어와서 이기 정부가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러우 전쟁을 자기가 취임한 당일날 뭐 24시간 내에 끝내겠다 얘기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게 좀 안 됐죠. 그리고 팔레스타인하고 이 이스라엘의 전쟁도 이제는 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확대돼 버리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한반도 쪽에 그래도 김정은하고 이 트럼프가 개인적인 서신을 오가면서 좀 친한 친분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안목이 그러니까 트럼프의 안목이 이런 한반도로 다시 또 옮겨올 수 있다. 이런 말 때문에도 이제 관심을 좀 한번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남북 경협주들은 지난 하반기부터 해서 한 100% 정도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남북 경협에 대해서 남북 대화를 이제 시작하려고 분위기 조성하는 고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들은 앞으로 갈 길이 멀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이나 되면서 양쪽 다 굉장히 피곤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년 300억 달러 이상 이 우크라이나 이 나라를 완전히 전쟁터로 만들어 버리면서 매번 재건 비용이 매년 새롭게 계산되면서 이제는 1,000억 달러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만큼 우크라이나 재건주에서는 이 수요가 많다는 게 이미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잘 보셔야 되고 지금 러우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언제든지 양쪽 다 눈치를 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좀 강하게 나가주면 러시아의 푸틴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도 그렇고 이 전쟁을 어느 순간 딱 멈출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러우 전쟁에 대한 이 후속 작업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은 벌써부터 안테나를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투자자들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있어서 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연간 713조 정도 규모로 추정이 되고 앞으로 10년간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총 5,240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국가를 하나 새로 재건하는, 그러니까 재편해서 새롭게 만드는 굉장히 대단히 큰 국가 단위의 산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 단위 사업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 내수 경기는 건설 경기도 그렇고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안 좋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한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이러한 국가 단위의 사업들, 프로젝트를 해본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이러한 전쟁이 하면 바로 우리 기업들이 뛰어들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우리나라 정부가 투자해주는 인프라 중심의 공적 개발 원조금입니다. ODA라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우크라이나의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주거, 식량, 의료 이런 쪽에다가 대규모 돈을 그러니까 저리에 우리가 저리에 세금이랄까 아니 세금이 아니라 이런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저리에 차관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는 그 돈을 받아서 우리 한국 기업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하는 우리 한국이 돈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엄청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EU나 미국이 이러한 재건 비용을 대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산업별로 보시면 농업이나 재건복구, 그다음에 전력통신망, 그다음에 주거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정부나 우크라이나 기업들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우크라이나 지자체나 정부나 또 이게 기업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이런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미리 투자자들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시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주 예전에도 한번 시끄러운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건설사 하나가 여러 가지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고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투자 포인트를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우선 사업 실체를 갖고 있는 회사여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작전주나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그 말 그대로 이런 작전주 스타일로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공시도 안 내놓고 하지만 그게 허위 공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기 사업을 갖고 있는 회사를 잘 찾으셔야 되고 해외 진출 이력 있는 회사들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해외 사업에서 실제로 실적을 냈던 회사들이 나중에 나가도 더 잘할 수가 있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쟁을 치른 직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엉망입니다. 해외 사업을 해본 기업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공적 자금인 ODA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건실한 기업이
결국은 해외에 나가서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실제로 이런 사업을 수주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니게임과 실체가 있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법 강의 주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사실 이 이란과 이스라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면서 우크라이나 관련한 이야기들은 조금 잠잠한 상태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우리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짚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은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육방 뜨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해본 회사가 더 잘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만큼 어떤 좀 기업들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는지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리지만 실제로 그 주식 투자에 있어서 남들이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조용히 사모으시고 남들이 사겠다고 아우성 칠 때 거기서 슬라이스 치면서 이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뭐 시장이 난리 났던 AI 소프트웨어 쪽 관련된 종목들 예전에 제가 이 시간에 방송에서 여러 번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 방송을 유튜브 들어가시면 있으신가 한번 돌려보시고 그때 왜 안 샀는지를 한번 반성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아무도 둘러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중동이 시끄럽고 다른 데가 시끄럽기 때문에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은 잊어버렸다고 그러지만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나 지쳐가고 있고 이게 멈추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건 사실이죠.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사업형 지주회사고 자율주행 농기계를 개발한 회사고 농업 쪽에서 농기계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바로 대동이라는 회사입니다. 대동은 자회사도 대동기어도 있고 또 대동금속도 있고 여러 업체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대동은 오랫동안 농기계를 만들면서 이 별명이 농슬라라는 말을 들을 만큼 이 농기계의 자율주행화 또 무인화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해서 이 로봇화 이런 만드는 기술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동을 잘 보셔야 되고 대동 자체가 지금도 이 북미 지역에서 중소 트랙터로서는 시장 점유율 1위로 알려져 있고요. 그만큼 확실한 자기 시장을 갖고 있고 자기 상품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력 있는 회사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회사는 일찍부터 우크라이나의 트랙터를 한 300억 정도 수출하는 계약을 맺어서 이미 이 대농의 트랙터가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크라이나가 내놓을 수 있는 이 산업이 농업입니다. 그 비옥한 토지에서 밀농사를 져서 그 밀을 세계에 팔면 그 돈을 벌어서 이 재건 사업에 쓰겠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농업 생산성을 띄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동의 농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동이 여기에 들어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매수가는 11,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500원을 저희가 굉장히 좀 짧게 내주는데요. 목표가는 그 대신 한 2만 원 정도 여유 있게 잡아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동은 그만큼 실적이 좋아질 회사입니다. 1분기 실적도 이미 좋아졌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종목 들어갑니다. 두 번째 종목 보시면 이 업체는 콘크리트 펌프카라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회사 이름도 독특하죠. 그러면서 특장자총에서 굉장히 이름도 있고 유명하고 또 시장 내에서 실적도 괜찮게 나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보면 주가가 좀 저점부터 꽤 올라와 있는 상태고 하지만 지금 회사는 현재로서는 횡보하고 있는데 이게 이 우크라이나 재건 활동에 대한 재건 사업에 대해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지금 진출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주가 이렇게 오른 것은 북미 지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 회사의 이런 콘크리트 펌프카가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어디냐면 전진 건설 로봇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콘크리트 펌프카 시장에서는 1위인 업체인데요. 이런 북미 지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 있고
그 AI 인프라 투자 관련된 AI 데이터 센터 짓는데도 이 회사의 제품이 사용됩니다. 이 전진건설 로봇에서 사용하는 이 콘크리트 펌프카는 말 그대로 높은 고층 빌딩에 콘크리트를 쏴주는 그런 특장차인데요. 이게 굉장히 수요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급하는 것보다 수요가 아직도 이제 더 많은 그런 시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전진건설 로봇은 생산성만 높인다면 더 실적을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전진건설 로봇은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기만 하면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매수가는 5만 원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7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4만 7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은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바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공략주 대동과 전진건설 로봇 짚어주셨습니다. 대동 같은 경우는 매수가 11,000원에서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 주셨고요. 또 전진건설 로봇도 5만 원에 좀 전략들 챙겨주셨으니까요. 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한번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 더 남아있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전략 같이 잡아갈 수 있는 공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되시면은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육방 뜨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섹터와 함께 종목 전략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략주 준비해 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차트가 중간에 뾰족하게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뾰족하게 올라갔던 건 이 회사가 생산하는 모듈러 주택이 이런 뭐 산불이나 아니면 수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이런 이재민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적이 잠깐 반짝해서 좋아지는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서서히 흘러내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건축자재 쪽이기 때문에 건설 경기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실적이. 그런 면에서 실적이 지금 안 좋은 회사죠. 안 좋은 회사인데 굳이 말씀드리는 건 이 SY라는 업체가 이제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나기 시작하고 또 우크라이나 같은 곳에서 이런 개별 이 모듈라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SY는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실적도 살아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하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Y 같은 경우는 코오롱 글로벌과 이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공동 참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해외에서 건설 사업도 많이 해본 데고 여기에 이 SY의 이런 그 건축 자재들이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쟁이 발생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모듈러 주택으로 임시 거주처를 마련해 주는데요. 그 모듈러 주택에는 자체적인 에너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쟁이 나서 뭐 발전소도 파괴되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되면 바로 이제 설치된 걸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매수가 3,700원, 목표가 7,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3,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SY 같은 경우는 매수가 3,700원, 목표가 7,000원, 손절가는 3,500원으로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SY도 한번 지켜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전략 같이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되시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방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같이 한번 우리의 매도 타점 같이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 챙겨주신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여러 가지 투자 정보 담아서 4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